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카피책도 그렇고 정말로 제가 이제 우리는 어쨌든 간에 블로그도 쓰고 키워드를 많이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영만 교수님, 우리 오지연 원장님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 정철 대표님 이 강의도 이 책도 우리가 그냥 필독서처럼 거의 사전처럼 참고서처럼 갖고 있으셔야 돼요. 모두 다. 왜냐면 우리 블로그 쓰잖아. 빌려보지 마시고. 네. 그래서 우리 유영만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김무현 대표님도 말장난의 대가시거든요. 정말로 유영만 원장님도 언어의 유희고 그 선이 중요하다. 선이 살짝 내려가면은 말장난이 되지만 선을 올라가면은 너무 과도하면 말장난이 되지만 정도를 지키면은 어떤 철학 언어의 유희가 된다. 그래서 그걸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 대표님은 약간의 뭘까요? 근데 이 말장난을 이제 언어유희라고 보통 이제 문학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 언어유희라는 말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단어를. 그냥 말장난이 좋아요. 말장난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너무 선을 자꾸 스스로 검열을 하면서 선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은 말장난을 잘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과감하게 얼굴이 좀 두꺼워야 돼요. 두꺼워서 아재 개그란 내가 비난을 듣겠다라는 생각으로 자꾸 해야지 내놓고 내놓아야지 자기가 선이 만들어지는 거고 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미리 자르지 말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삼행시가 되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뇌 근육 연습하는데 삼행시 부분 네. 자꾸 아까 제 가나다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삼행시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님 여기까지 또 오시고 우리가 모셨는데 많은 부분을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쫙 흡수를 해야 되니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10권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게 내 머리 사용법이 그래도 제일 먼저 2008년도인가? 네, 그때 나왔던 책인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 이모작 같은 건데요. 카피라이터로 20년 이상 살다가 지금은 제 소개를 절반은 카피라이터, 절반은 작가 이렇게 하는데 작가라는 그 수식어를 쓰게 해준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이 뭐 워낙 많이 팔려서 개정판도 또 나오고 뭐 해서 예. 아까 말씀드렸죠, 짭짤했다고. 그럼 결국 내 머리 사용법이라는 것도 일종의 모든 책은 다 역발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사고에서나. 그런 글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피라이터가 에세이를 썼다 해서 남들 보통 쓰는 에세이랑 비슷할 거면 내가 왜 쓰지? 이런 생각으로 쓰기 시작을 했고 그런 역발상 뭐 이런 것들을 띵하는 뭐 그런 글을 많이 쓰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네. 하나하나 네.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15년 가까이 됐죠. 14년. 그렇죠. 예. 우선은 책에서 우리가 목차를 가지고 책을 좀 훑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목차 위주로 갖고 왔는데요. 그 중에서 우선 첫 번째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이라는 데서 여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긴 한데 우리 그래도 대표님이 한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네. 이 중에서 내가 요거 한번 얘기할게요라고 하는 거 하나를 선택해 주신다면 딱 보이는 게 네. 행복의 반대말이라는 그 글이 보이는데요. 행복의 반대말이 뭐죠? 역발상이에요. 역발상. 폭행? 폭행. 폭행. 행복의 반대말은 불만족? 불행이죠. 불행이죠. 국어시험에 나오면 불행이라고 써야 동물뱅이를 받죠. 근데 제 책 혹은 제 책의 내용 혹은 제 강연 모든 것들이 정답이 아니라 오답을 찾아가는 뭐 그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반대말 불행 이건 정답이죠. 그러니까 그 발상 전환이라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오답을 찾는 게 발상의 전환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정답만 찾으라니까 늘 재미없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답은 국어로 얘기하면 틀린 답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오답은 틀린 답이라기보다는 오 느낌표 답. 오 하는 감탄사를 일으킬 만한 새로운 답.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답이 아니라 나만의 답을 찾는다. 행복의 반대말 불행 이거는 정답이죠. 근데 다른 답은 없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제가 쓴 아주 한 줄짜리 글인데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만이다.
라는 글이거든요. 자, 잘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맞아요. 있을 것 같죠. 맞아요. 내가 11시 18분까지 행복하다가 11시 19분에 불행해지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죠. 불만을 자꾸 내뱉다 보면 어느새 불행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일 수도 있지만 불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 글이 이제 행복의 반대말. 예. 그럼 여기 밤이 깜깜한 이유 이거에 대한 건 뭘까요? 연극의 1막과 2막 사이는 깜깜하죠. 네. 왜 그 1막과 2막 사이를 깜깜하게 사람들이 했을까?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죠, 배우들. 1막에서 입었던 옷을 2막에 또 입고 나오면 연극이 좀 지루하겠죠. 하루와 하루 사이에 깜깜한 밤이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각을 갈아입으라는 어제의 생각을 그대로 입고 나와서면 내일 또 입고 나온다면 얼마나 또 그 하루하루가 또 똑같고 지루하겠어요. 그래서 지금이 낮이라면 어제 입고 나온 생각을 또 입고 나왔는지 한번 내려다보고 지금이 밤이라면 내일 아침은 어떤 생각으로 갈아입을지 미리 살펴둬라. 뭐 그런 글. 대표님은 행복하시겠어요. 스스로를 글을 쓰면서 스스로가 정화되실 것 같아요. 보면은. 저기 아줌마 부대 오셨는데요. 아침마당 부대 오셨어요. 왜냐하면 글을 쓰면서 어쨌든 간에 새로운 글을 쓰다 보면은 글처럼 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글을 써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하느님의 컨디션도 궁금하시대요. 하느님의 컨디션은 제가 강의 때 가끔 하기도 하는데 아까 구체성에 대한 강의를 했잖아요. 그 사례로 들 수 있는 게 하느님의 컨디션이라는 글인데 세 문장으로 돼 있나요? 세 문장으로 돼 있는데 길에 떨어진 동전은 하느님이 내게 던져주신 선물이 아니다. 하느님은 동양 그릇을 향해서 던졌는데 컨디션이 좋지 않아 빗나가는 것이다. 하느님의 컨디션이 좋지 않는 날엔 내가 수고를 좀 해야 한다. 뭐 이런 글이에요. 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나요? 하 위에서 하느님이 동전을 던지는 그림. 동양 그릇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길거리에 놔둔 그림. 내가 그 동전을 발견하고 주워서 동양 그릇 안에 넣어주는 그림. 이게 세 가지의 그림이 그려졌다면 이 글은 굉장히 잘 쓴 글이다. 제가 쓴 글. 근데 자기가 본인이 쓰고도 많이 쓰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기도 하던데 강훈국 교수님은 옛날 쓴 글 기억 안 난다고 이거 제가 뚜렷이 기억하는 이유는 네. 올 10월에 제가 책이 하나 나오는데요. 네. 가을 10월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베스트 앨범 같은 책이 나오는 거죠. 가수로 치면은. 다 이렇게 모아서.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몇 권을 놓고 365개를 추려서 수정하고 다시 쓰고 막 해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글 하나씩을 좀 달력 같은 글을 책이 하나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 글들을 지금 다시 보고 다시 고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기억이 뚜렷하게 나는 거예요. 네. 와, 1부부터 이렇게 진행할 걸 그랬어요. 준비 없이 그냥 막 얘기해 주니까 막 그쵸 더 감동이 있는데 뒤에가 많아요. 우리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자, 우선은 그 다음에 생각을 뒤집는 인생 사전 이렇게 100가지가 있어요. 이 100가지 중에서 그래도 또 하나. 이건 다 기억 못할 것 같은데. 하나 한번 골라보세요. 자, 우리 오지훈 원장님이 그래도 딱 하나 인생 생각을 뒤집는 거예요. 하나의 키워드 항상 역발상이니까 바보? 바보. 바보 잘. 어머니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바보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나시는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손바닥에 네. 두터운 사랑이 한꺼풀 더 덮여 있어 뜨거운 냄비가 하나도 뜨겁지 않은 사람. 뭐 이런 비슷한 정의를 했던 것 같고요. 꿈은 한 글자로는 꿈, 두 글자로는 희망, 세 글자로는 가능성, 네 글자로는 할 수 있어. 뭐 이런 글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생 사전이 일반적으로 나오는 사전이 아니라 그걸 다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하나가 없어졌네.
저 면봉이 나뭇가지도 인생사전에 있었는데 네. 그쵸? 그거 제가 만들었어요. 그거는 저 나중에 사람 사전에 들어. 사람 사전에 들어가는구나. 네. 그거는. 인생사전이랑 사람 사전이랑 또 다르네요. 이건 메모리 사용법에 네. 부록처럼 붙은 게 아. 인생사전 단어. 뒤에 우리 할 얘기가 이제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우리 목차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사랑에 대한 거. 하나님의 실수. 그래도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실수. 요거는 베스트 글에 안 들어가서 제가. 그럼 대표님이 여기서 보셨을 때 베스트 글에 대표님이 뽑는 베스트 글. 뱃살 여기 빼는 법 이런 것도 들어가는 들어가나요? 게 사랑해야 하는 이유. 사랑의 모습 같은 건 되게 짧은 글인데요. 네. 사랑의 눈을 뜨면 사랑의 눈이 먼다. 뭐 이런 글이고요. 사랑의 눈을 뜨면 사랑의 눈을 먼다. 외로움이라는 글은 아마 이걸 거예요. 외로운 것보다 더 외로운 것은 외로움을 들키는 것이다. 뭐 이런 글이고요. 나한테 들킬 때가 외로울 것 같아. 나 스스로에게 내가 외롭다는 걸 내가 알아버릴 때. 그러면 막 진짜 막 너무 힘들 것 같아. 바다 이야기. 우선은 그럼 이거는 하도 오래된 거니까 우리 신간으로 점점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구하라. 이것도 구자로 이렇게 구로 했어요. 이게 사소한 것들 비틀어서 우리 김면 대표님이 참 잘하시는 거기도 한데 9가지예요. 결국은 머리를 구하라는 건 아까 제가 이제 나름대로 make your brain이라고 써놨긴 했는데 요 단계가 있더라고요. 찾자, 떨자, 참자, 묻자, 놀자, 돌자, 따자, 하자, 영자. 자, 이거를 알아맞히는 것도 우리 대표님의 머릿속을 들어가서 이거 뭘 얘기하는 걸까? 이거 머리를 구하라는 그 발상 전환에 관한 네.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 책 중에 한 두세 권 빼놓고는 다 짧은 에세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저 자기계발서입니다. 흔하지 않은 책인데 머리를 가지고 노는 9가지 방법을 제가 찾자, 떨자 뭐 이렇게 했는데 대략만 소개를 한다면 찾자는 발상 전환의 정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답이 아니라 오답을 찾는 게 발상 전환이다라는 거고, 떨자와 참자 이 두 가지는 발상 전환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해야 할 두 가지 노력. 떨자와 참자. 떨자는 뭐냐? 좀 부지런히 떨어야 한다. 그 메모 습관이고요. 참자는 관찰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령 4가지가 묻자, 놀자, 돌자, 따자 이 4가지고, 그다음에 뭐죠? 하자는 하자를 제가 하여튼 뭐 행동, 실행 뭐 이렇게 됐고, 마지막 영자가 이제 철학. 사람 이름. 예, 이 모든 발상 전환은 바로 이 영자씨,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 사용이 돼야 된다. 내가 새로운 생각을 하나 끄집어냈는데 그게 영자씨를 울게 만든다거나 죽게 만든다거나 그러면 아예 안 하면 못한다. 뭐 그런 얘기들을. 이 중에서 돌자가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 책 읽었으니까. 뒤집자라는 거예요. 뒤집자. 네. 돌아버리자가 아니라 돌자. 그래서 모든 거를 돌려보자. 하나하나를 제가 쓴 글을 예시로 들면서 설명이 돼 있는 그런 책입니다. 따자 뭘 것 같아요, 서명훈 원장님? 따자? 네. 따자. 남의 걸 따자? 성취하자? 땡. 베끼자. 어디서 따오자. 훔쳐와라. 네. 훔쳐와라. 그러니까 경찰을 두려워하지 말고. 경찰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안에 들어가는데 읽어보시면 또 이게 이건 정말 키워드인 거니까 이 구하라에서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그래도 이게 사람 사전도 20년대에 나온 것 같은데요. 2년 전도. 2년 네. 2년 된 거예요. 네, 세상 모든 단어에는 사람이 산다. 너무 좋지 않아요, 저 문구?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위에다 했는데 요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기업부터 희읍까지 이게 목차예요. 그냥 사전이에요. 사전인데 기억부터 희까지 돼 있고 모두 1234개 단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국어사전과 다른 저만의 정의. 그러니까 사람 그냥 정의가 아니라 모든 것을 사람이라는 컨셉으로 생각해서 한 단어의 정의들을 끄집어낸 뭐 그런 사전이죠. 근데 1234가지의 그 단어도 그것도 설정 컨셉이실 것 같아요. 아니 1, 2, 쓰다 3, 4. 보니까 1, 2, 3, 4 쭉 연결되잖아요. 외우기도 그 쉽고. 정도 양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출판사랑 이제 넣고 빼고 이제 이 작업을 약간 했겠죠. 야, 네. 이거는 뺍시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 숫자가 돼서 아이 그러면 뭐 리듬도 좋게 1, 2, 3, 4로 1, 2, 3, 맞추자 4. 해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지금 기억 니은 했을 때 얼핏 봤을 때는 니은으로 시작할 것 같지만 이 제목 안에 이제 니은이 키워드에 내일의 니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의 디귿, 리을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그러면은 다 이건 좀 기억 다 나시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의 글이 아니고요. 이 안에 또 들어가는 거죠. 네, 기억이 단어가 뭐 수백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앞에 이렇게 한 문장이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나마 제일 좋은 거는 이 나뭇가지를 갖고 왔거든요. 읽어보시면 끝에 화약을 묻히면 성냥, 끝에 솜을 두르면 면봉, 끝을 날카롭게 다듬으면 이쑤시개,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나뭇가지 인생이 결정된다. 중요한 건 끝이다.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게 그렇죠. 이게 반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뭐 깎으면 면봉, 뭐 이렇게 뭐 붙이면 이럴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거를 마지막에 방점을 딱 지켜줄 때 그 심쿵. 이거는 또 말장난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인생에 대해서 아직 우리 끝나지 않았어라는 걸 가지고 풀어주기 위한 앞에 예시를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표님이 좋아. 이건 제가 좋아해서 갖고 온 건데 대표님이 좋은 단어로 여기서 저 가장 사람들이 좋아했던 단어는 그때 이제 코로나 한참 그 상황이었고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였고 막 그럴 때였는데 가족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걸 정확히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가족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좋아해줬다는 지금 기억이 있는데요. 한 우산을 쓴다. 우산이 작거나 찢어지더라도 뭐 새 우산을 펴지 않는다. 좁을수록 가까워진다. 젖을수록 가까워진다. 강한 비는 그리 오래 내리지 않는다. 뭐 이런 우산 쓴 가족 얘기를 그렇게 해석을 한번 하는 게 있고 사랑은 같이 웃어주는 거, 같이 울어주는 거, 같이 걸어주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쭉 표현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모든 것에서 주다라는 개념을 빼면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같이 웃는 것, 같이 우는 것, 같이 걷는 것. 이렇게 또 정리를 합니다. 주다를 빼라. 주다라는 게 뭐가 좀 이렇게 뭐 베푸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같이 있어주는 것.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것이 사랑이죠. 같이 있어주는 것이 아니라. 애들한테도 놀아준다 이 얘기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얘가 놀자, 놀아주는 이렇게. 거지 우리는. 맞아요. 강아지들이 우리를 산책시켜요. 그렇죠? 우리가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우리를 산책시키는 것 같아요. 보니까. 특히 남편분들 그거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오늘 내가 설거지 해줄게. 설거지 할게가 돼야죠 당연히. 뭘 해주기. 나는 표현은 그렇게 해요.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사모님한테. 그러니까 자주는 못하지만 일단 밑을 깔아야겠네. 이거 기억은 머리가 하고 추억은 가슴이 한다 이 문구도 좋긴 한데 그 밑에요. 만약 커피가 투명한 색이었다면 물론 그 밑에 또 다른 많은 사전들이 들어가기 단어들이 들어가지만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이렇게 연결시켜 그냥 그 주신다면 문장 하나하나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네. 어떤 내용이냐면은 커피는 이제 눈이 마시는 음료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입으로 커피를 마시면서 눈으로 그 진한 색깔을 마신다라는 얘기고 그 진한 색깔 속에는 뭐 설렘, 용기, 용서 뭐 이런 성분들이 다 들어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누가 설렘을 마시는지 누가 용서를 마시는지 잘 모른다. 근데 사람들은 누가 간섭하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이고 만약 커피가 투명한 색이었으면 이렇게 널리 사랑받지 못했을 것이다. 뭐 이런 류의 글이 해석으로 적혀 있어요.
우리가 어쨌든 책의 정원에 같이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 어쨌든 우리도 책을 좀 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진 분들이, 그러니까 목표라기보다도 꿈을 가진 분들이 이제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제일 처음에 어쨌든 이제 목차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꼭지를 잡고 거기서부터 생각을 풀어나가는 분들도 있고 또 오히려 그럴수 거기에 이제 목차를 잡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대표님은 주로 어떻게 먼저 목차를 글 하나를 쓰는 거죠. 글 하나를 써가지고 이제 그 보통 제가 하는 그 행위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아까 몇 가지 예를 들었듯이 아주 서너 줄 아주 짧은 글을 주로 제가 많이 쓰는 편이니까 그거를 하나 쓰고 나서 글 하나에 한 30번 이상은 수정을 하는 것 같아요. 고치고 또 고치고 고치고 또 고치고 고치고 또 고치고 그래서 이제 됐다 했을 때 그거 하나가 그냥 이제 저장을 해두는 거죠. 그게 모여서 이제 책 한 권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책의 컨셉에 따라서 버릴 거 버리고 넣고 해서 그러니까 목차 같은 거는 아주 나중에 이제 책을 분류하면서 글들을 이렇게 묶으면서 그때 생각하는 거니까 목차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글을 쓰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글 같은 경우도 기역부터 희역까지 있는데 나무까지가 지금 니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같은 양의 내일이 있다라고 주제가 이제 큰 주제가 목차가 잡혔는데 나무까지 말고도 니은으로 시작하는 많은 단어들이 거기 들어가 있을 때 대표 주제가 저게 되는 거잖아요. 아마 그 중에 조금 이렇게 뭐 좀 있어 보이는 한마디를 니은 앞에 이렇게 이제 단 거고 처음에는 이거 사전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 국어사전 놓고 너는 그렇게 해석했냐 나는 다르게 해석하겠다 해서 모든 단어들에 다 도전을 해봤을 것이고 그 중에 이제 내가 풀어낼 수 있는 단어들만 묶어서 책으로 된 거죠. 우리가 좀 이 노하우를 좀 전수를 좀 받아 알 필요는 있으니 훔쳐올 필요는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요. 어떤 고민으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책들을 잉태를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나무까지 아까 했고 자 이제 틈만 나면 딴 생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좀 오래되긴 했었던 것 네, 같은데요. 이것도 4년 됐나요? 뭐 네. 된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꼬리 1, 2, 3, 4까지만 제가 갖고 왔는데 5까지 갖고 왔는데 더 있어요, 그렇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네. 글을 한번 써봐야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머리 사용법이든 다른 책들은 글 하나하나가 토막토막 그 각자의 생명력을 갖고 각자의 주제를 갖고 있는 건데 하나 글을 읽으면 거기서 뭔가 꼬리를 물고 그 다음 글이 이어지는 그런 책을 한번 써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에서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어요. 가을이 됐는데 나무까지 해서 낙엽 하나가 툭 떨어지는 그거를 글로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 그러면 토끼가 지나가다 그 낙엽을 봤다랄지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지는 뭐 그래서 그것도 재밌을 것 같다 해서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몇 개 챕터로 나누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거는 그런 식으로 그 사연이 이어지는 글들이 쭉 한 챕터에 쭉 뭐 20꼭지가 담겨 있고 어떤 꼭지는 또 뭐 동물만 가지고 한 또 막 20꼭지가 담겨 있고 여기 꼬리 3인가 보다. 자신을 백설공주로 착각한 토끼가 있었다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늦가을 풍경에서 이게 이제 낙엽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낙엽이 떨어지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를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낙엽이 떨어지는 게 그냥 뭐 가을이 되니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착지, 체조 선수들의 착지를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뭐 2바퀴 반 돈다거나 뭐 이런 거 안 하고 낙엽이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뭐 재밌게 좀 푼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 토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토끼가 이제 이야기를 거북한테 건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그런 식의 챕터죠. 시선 옮기기, 시선 비틀기, 파고들기, 도둑질하기 키워드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5번째를 제가 갖고 와봤어요. 잡이라는 글자 하나를 붙들고 늘어지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표님 작가님께서 쫙 뭘 써놨는데 뭐라고 있을까요? 끝말잇기 스타트라고 딱 써놨죠. 한번 대표님께서 우리 작가님께서 한 단어를 한번 딱 첫 글자를 주시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끝말잇기를 빨리 좀 해가지고 스타벅스 쿠폰 하나가 있습니다. 쿠폰 있습니다. 우리가 좀 바로 약간의 그 뇌를 좀 활용해보는 게 어떨까 그냥 듣는 것보다 한번 화두로 한번 딱 시작을 두 글자로 사전. 회장님 죄송합니다. 집중만 하고 있어요.
오, 이 순간에 충실하세요. 훨씬 더 좋았습니다. 예, 6분이십니다. 그러세요? 네. 오, 자, 사전 하셨습니다. 사전, 네. 전 두잔, 주자예요. 두잔으로 네. 전답, 전담, 전답, 전답. 담, 사고, 사고. 네. 오전, 고전. 전무. 다시 하겠습니다. 전답. 아까 그러면 전답, 했어요? 좋아요. 그러면 전람. 응? 전람. 전남, 전라남도, 전람이 할 때 전람, 람보. 람입니다. 오. 보수, 네. 수출, 수출. 출납. 납세.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잡으려 해가지고 계속 많은 브레인스토밍을 해라라는 게 여기 나와 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꼰대 김철수라는 게 있어요. 책도. 이것도 약간 좀 오래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정말 새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왔는데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가지가 있죠. 자, 이 중에서 몇 가지가 내가 포함이 되면 내가 꼰대다라는 게 있어요. 3가지였나요? 이 중에서 포함이 되면? 그거는 이제 저는 제가 그 꼰대 체크리스트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고 이제 시중에 돌아다닌 거를 이제 출판사에서 표사에다 옮긴 거고 저는 이제 꼰대라는 화두가 이것도 한 5년 된 것 같은데 되게 이제 많이 사람들하고 입에 노릇내리기 시작했을 때죠. 그래서 김철수라는 우리 사회의 꼰대 한 사람을 가정을 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이제 짧은 글로 풀어낸 그런 책인데요. 결론은 뭐냐? 꼰대는 나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선택이다. 스스로 꼰대가 되게 꼰대를 선택한 사람은 꼰대가 되는 거고, 거기서 꼰대가 되는 것을 저항하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꼰대 얘기를 듣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뒤쪽 부분에는 꼰대가 되고 싶어 꼰대가 되느냐, 우리 그 사람들한테 따뜻한 시선도 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가 있고 그런 책입니다. 포함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읽어보니까 다행히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있으세요? 회장님 있으십니까? 윤철환 회장님 있으세요? 응? 제가 봤을 때는 있어요. 2번째 있고, 아니 3번째 있고, 아니다. 하나부터 있어요. 우리 십기 회장님이시거든요. 사람을 만나서 나이부터 확인하고 어리면 반말을 무조건 먼저 하세요. 있고, 1번 있고, 그리고 3번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꼰대 김철수라는 책도 있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봤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제일 처음에 사실 한 글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우리 정철 작가님을 이제 만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저 개인적으로 책으로 오늘 뵙는 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뵈서 저도 너무 좋고. 근데 이 한 글자 책을 보면서 진짜 했었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간단하게 축약. 근데 우리가 길게 쓸 게 아니라 이 한 단어에도 이렇게 짧은 왜 시가 더 어렵잖아요. 블라블라블라는 도 쉽지만 함축적으로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라는 걸 저는 한 글자로 너무 감동이 깊었어서 일부러 여백을 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뭐 감히 제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이건 우리가 이제 이 한 글자 좀 채워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갖고 이게 마지막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15분 남았으니까 이 한 글자를 가지고 좀 우리 작가님이랑 같이 얘기를 좀 해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이게 책 표지거든요. 네. 제가 책을 지금 한 10대 권 되는데 가장 제 마음에 드는 표지예요. 저 표지가 아주 심플하고 제목도 잘 보이고 그래서 그 제목도 좋고 표지도 좋고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글자란 책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지구에 인간이 살기 시작하면서 그때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을 했을 텐데 그때는 이제 이름 사물이나 현상에 이름 같은 거가 없을 때
막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엄청나게 나왔을 것이다. 오해, 혼란, 뭐 물 달라 했는데 술을 갖다 주고, 뭐 별을 따달라 했는데 꽃을 따주고 막 이랬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누구 하나가 제안을 합니다. 엄청나게 넓은 공간에 사람들을 다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그래도 그 인간이 지구에서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다른 동물하고 좀 다른 게 있지 않아야겠지 않느냐 뭐 하면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사물이라는 현상에 이름이라는 것을 한번 붙여서 같이 약속을 하자. 누가 제안을 했고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 좋아 좋은 생각 굿 아이디어 뭐 했겠죠. 자 지금부터 이름을 붙일 거야 하면서 이거를 땅이라고 하자. 저거를 별이라고 하자. 저걸 물이라고 하자. 저걸 집이라고 하자. 이걸 꽃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름을 받은 것들은 대개 한 글자 이름을 붙였을 거라는 얘기죠. 사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 그 소중한 것들이 되게 한 글자 이름들이 많다는 거죠. 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글자 이름을 붙이고 다 붙인 후에 한 글자가 거의 그러니까 동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두 글자 이름을 붙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 글자 이름을 붙였을 거라는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한 글자로 된 말들은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 정말 가까운 것들일 것이다. 그러면 한 글자로 된 말들만 가지고 책 한 권을 쓰면 인생에서 굉장히 소중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한 글자로 된 단어를 다 추렸어요. 그때 이게 생각보다 많아요. 5, 600개가 되더라고요. 그걸 A4 용지에 딱 프린트 해가지고 제 책상 앞에 붙여놓고 한 글자씩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제 글의 힌트를 찾으면 동그라미, 못 찾으면 넘어가고 또 동그라미 해서 저 책에는 267개인가 그 272개인가 하여튼 그 정도 글이 한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267이라고 치면 267개의 글을 썼다라기보다도 267번의 관찰을 했고 267가지 발견을 했고 그거를 267차례 확장을 했다.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보통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대표님 작가님 얘기하시는 거 듣고 갑자기 결심한 게 저도 책을 쓸 때 제목 생각났어요. 정철 작가님을 만나고 쓰는 세 글자. 해가지고 세 글자 단어만 쫙 추스려 써도 뭐 걸리는 거 아니죠? 두 글자보다는 세 글자. 해가지고 똑같은 컨셉을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뭐. 그 대신 위에다가 정철 작가님을 만나고 쓰게 된 세 글자. 그러면은 같이 정철 작가님이랑도 묻어가고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일이라는 거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명언. 남을 이기면 1등이 되고 나를 이기면 인류가 된다라는 거 문구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나와요. 그게 일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한 글자. 일. 한 글자 중에 이제 아라비아 숫자도 몇 개 있고 영어 알파벳도 몇 개 있어요. 일은 이제 아라비아 숫자가 1, 2 뭐 서너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안 심은 데 안 난다. 마지막 반전이죠. 안 심으면 안 난다. 그 말장난 같지만 결국은 거기에 안에 정말로 쐐기가 박혀 있어요. 다 모든 글들에. 그 다음 문장이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심는 것은 콩이나 팥이 아니라 안이다. 그렇게 마무리가 안. 그 1등과 인류 이런 부분인데 지금 저는 왜 이렇게 핸드폰 하세요? 뭐 계속 정리하고 계세요? 사모님이랑 지금 톡하고 중계 방송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모님이랑 톡하고 계시는 거죠? 아유. 아니 너무 네. 감이 너무 좋으시다 막 해서 너무 네. 행복하시겠다. 네. 헉 그렇게 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헉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음에 이렇게 쉽지 않은 자리 이제 가끔 뵈니까 네. 아까 캡처고 보내드렸더니 90%는 맞이한 저기 좋은 사람만 먹어야 되는데 네. 괜찮냐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그랬더니 제가 두 분이 좀 밑으로 닮으셨다.
불편하시겠어요? 다음부터 제가 안 부를게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 글자에 대한 컨셉. 근데 저는 막연하게 왜냐하면 이렇게 같이 작가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쓰는지 정말 책을 쓴다는 건 정말이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쉽게 쓰시는 것 같지만 절대로 쉬운 게 아니고 참자. 이 참자에서 정말 많은 인고의 이 부분 관찰과 인고와 결국은 참자인데요. 네. 결국은 참자인데 글은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눈으로 쓴다. 내가 어떤 것을 눈을 가지고 치열하게 관찰해서 남들은 보지 못한 뭔가를 발견해내는 거. 이게 글을 쓰는 과정이 10이라고 하면 이게 6이나 7이다. 그다음에 그거를 뭐 글자 문자로 뭐 이렇게 쓰는 거는 오히려 3이나 4고 눈으로 쓴다는 게 제 글의 가장 큰 특징이니까. 그 남들이 다 뭐 아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계면 시계를 계속 뚫어지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뭔가 다른 게 보이는 거죠. 그때까지 그게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보는 거예요. 몰입이네요. 그런 거를 보면. 몰입이죠. 몰입이죠. 관찰이고. 계속 보면서 근데 관찰하고 그게 좀 몰입하면서. 사실은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참아야 된다는 게 참자의 이야기예요. 저희 블루타이의 황동문 교수님, 몰입 교수님 오셔서 강의를 해주실 때 몰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나의 포커스가 외치면 그쵸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도 한다. 그래가지고 오해를 많이 상하고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누가 지나가도 인사를 안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미리 나 몰입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 정도로 하시는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님은 뭐 술을 좋아하시니까 왕따 같은 건 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일상을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오후 한 6시 이후 밤 시간까지 글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최근 한 10몇 년 동안. 못 들었어요. 몇 시부터 몇 시요? 퇴근 시간 이후에. 아. 네. 어떤 사람은 어떤 작가는 밤에 잘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한 2시 반쯤 작업실 나왔거든요. 가지고 좀 하다가 중간에 졸리면 또 자요. 그러니까 집하고 작업실이 가까워서 어디 출근 개념이 아니라 그냥 옆방 가듯이 가서 이제 가서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남들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하잖아요. 그 일할 게 나는 오전에 다 끝나요, 거의. 그 정도 시간을 일을 하는 거죠. 새벽 시간에. 새벽이 저는 몰입이 잘 되니까. 예, 그러니까 저녁 시간까지 일을 붙들고 있을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때 그게 술을- 모드 전환이 딱 돼요. 그래도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고 계속 저녁에 뭐 가족들과 있던 친구랑 있던 간에 계속 이렇게 이러지 않으세요? 아니 그 술 생각이 훨씬 더 강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거는. 갑자기 이해가 되네요. 근데 내가 퇴근하고 술을 마시고 있어도 내가 낮에 고민했던 생각이 네. 완전히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네. 여기 따라와요. 그쵸. 나는 인식을 못하지만 따라와서 혼자 발효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때 지 혼자 발효를 해요. 그러다가 내일 아침에 나한테 밤새 생각해 봤는데 이런 생각은 어떠니 하고 나한테 말을 거는 느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계속 너무 그 일에 매달리다 보면은 근데 그게 잘 안 풀릴 때도 많잖아요. 꼭 글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그쵸. 그때는 아예 좀 물러서서 저렇게 떨어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만나면은 훨씬 쉽게 풀린다랄까요?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인다 그럴까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경우도 오히려 술 마시러 많아요. 김치찌개 집 가는데 막 파라리 고기다 이런 네, 거 보이고. 그런 게 보이고. 그렇죠. 네. 자, 우리 대표님 그래도 정철 대표님 작가님이랑 친하시고 우리 대표님 덕분에 제가 정철 작가님 모시게 됐는데 오셔가지고 그래도 같이 말장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네. 작가님 혹시 제가 네. 질문 하나 있어요. 안 들리니까 마이크 아, 하셔야 되니까요. 크게 네. 혹시 작가님 그 본인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 제가 인터뷰할 때 네. 보통 이제 그런 기습 질문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이 기자든 누구든 막 오후 4시쯤 됐어요. 그 시간이 예를 들면 오후 4시를 다르게 표현하면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난감해요. 카피라이터 이들이 좀 그럴싸하게 얘기를 좀 멋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해야 본전이거든. 대답을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이제 완전히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기습 질문은 제가 안 받습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오늘도 안 받을게요. 근데 혹시 그러면은 네? 꾼. 아, 그럼 꾼. 차라리 여기서 대답을 네. 해주시는 게. 우리 그래서 이거를 했습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역으로 대표님은 작가님한테 한 단어를 여기다 던져주세요. 화두를 먼저 역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발표를 먼저 하시는 분들을 해가지고 이거를 넣어놨거든요. 대표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를 한 단어로 한번 얘기하시면 뭘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던져주시면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뭐예요? 라고 얘기하든가 아니면은 한 단어를 던지면은 풀어주시든가 먼저 이렇게 대답하신 분한테는 스타벅스 아까 전에 키핑된 쿠폰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준다 그러더니 뭐. 안 맞췄잖아. 너무 돌아가니까 이건 술 마시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한 장 가지고 너무 이거 이제 마지막 페이지요. 혹시라도 한 글자에서 생각나는 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역으로 우리 김문 대표님께서 나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 것 같아요라고 한 거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각자를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근데 꾼이라는 거 어우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꾼 공감이 돼. 끼라고 끼. 근데 끼보다도 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왠지 끼의 윗단계일 것 같아요. 꾼은 끼. 자, 우리 윤현천 원장님은 회장님은 본인을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은 뭐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한 단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나를 그냥 단어로 나를 내세우는 단어라고 생각한다면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우리 그래도 너무 급할 거 뭐 있어요? 한 3분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그것도 좋다. 남을 얘기해 주는 거 괜찮네요. 그 우선은 우리 2시간 동안 강연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꾼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또 대표님이 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철 작가님을 이렇게 쫙 보니까 어떤 분이실 것 같다라고 한 단어를 떠나서라도 뭐 사람 이건 아까 전에 너무 나왔으니까 좀 그렇고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정철 작가님 어떤 분이실 것 같다라는 거. 제가 네. 제가 이게 되게 제가 어릴 때 아니면 평소에도 한 번씩 이렇게 저기요 대표님 나오셔서 얘기해요. 왜냐 온라인으로 들으신 나중에 제 방 보시는 분이 20분이세요.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네, 제 방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저쪽 잘 안 들렸겠네. 아까 대답하고 이런 거는. 근데 뭐 그래도 짧게 했으니까. 아 너무 잘생겨서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얘기하시는 동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단어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싶으신지. 그 제가 이렇게 그 평소에 이렇게 그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걸어갈 때 이렇게 하늘을 보잖아요. 하늘을 보면 저 하늘을 거꾸로 보면 어떨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랑이 사이로 이렇게 넣어서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러면 전혀 다른 세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장님들한테 얘기할 때 생각을 조금만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혹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 생각을 좀 다르게 하시는 방법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사물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본다든지. 근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돌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학원장님들한테 좀 생각에 이게 그 폭을 좀 넓혀주기 위한 그런 말씀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생각 아까 그 제가 머리를 구하라에서 뭐 찾자 떨자에서 그 역발상 같은 게 이제 돌자 뭐 뒤집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린 것 같고 그냥 그 내가 책을 읽을 때 책을 마치 뭐 새 차 하나 뽑은 것처럼 책 딱 읽으면 완전히 뭐 새 책 하나 사면은 막 아주 깨끗하게 읽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책은 딱 사는 순간 헌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가능하면 더럽게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책에 적힌 거는 그 작가의 생각이지 내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책을 읽는 이유는 작가의 생각을 내가 그대로 흡수하기 위해서 읽는가? 그게 아니고 작가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깨우는 게 있거든요. 원래 내 건데 이제 졸고 있던 그런 생각들이 여기 군데군데 있을 텐데 작가의 생각을 내가 여기다가 저장하는 게 아니라 졸고 있던 놈들을 툭툭 쳐가지고 깨워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그 행간이나 뭐 빈 여백에다 막 쓰면서 책을 읽으면은 이게 좀 귀찮긴 하죠. 뭘 써야 하니까. 근데 그런 생각들은 금세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때 메모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더럽게 막 책을 읽으면 작가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인 게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내 생각을 내가 정리하고 내 생각을 내가 끄집어내고 그런 독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내 거거든요. 그건 내 거거든요. 그거를 버리지 말자. 버리지 말려면 좀 책을 더럽게 읽자. 그 얘기를 한번 해줘. 읽으면서 내 생각을 써봐라. 근데 그런 틀림없이 있거든요. 틀림없이 나와요. 계속 뭔가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냥 주저앉히고 맞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주 그 뭐 물건이 될 만한 생각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눌러 앉히면서 막 책 읽기 바쁜데 그러지 말자는 거죠. 책을 뭐 빨리 읽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 꼭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맞아. 더럽게 읽어라 책을. 근데 정말로 세상에는 책을 읽는 사람과 안 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또 읽은 사람과 쓰는 사람 여기서 또 차이가 확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책을 읽기만 해서 요즘에 그래서 이 책의 정원을 사실 시작하는 부분도 책을 읽는 건 당연한 거고 쓰고 내 걸로 만들자.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빨리 다들 가셔서 노션에다 사진 바꾸시고 내 글쓰기 그러시면 이 책에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책에서 내가 좋아하는 문장들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 칸에 들어가서 폴더에 들어가서 그분이 어떤 글을 더 감명 깊었는지 내가 놓친 글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서로의 생각 놓친 글들을 볼 수 있는 거 아주 중요한 기능이니까 노션에서 꼭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와, 또 이렇게 또 1시간이 훌쩍 됐고요. 우리 정철 대표님 작가님 우리 서명원 원장님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항상 하시잖아요. 아, 질문이요? 네. 아까 전에 하고 싶었는데. 네. 아니 아까 제가 느낌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네. 그 어떻게 보면 카피라이터라는 제 생각에 네. 글을 막 어떻게 보면 짧게 뭐 매일같이 막 하루에 막뭐 10개씩 쓰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정리하시는 분이 있고 대표님은 아니 우리 작가님은 어떻게 보면 약간 창조물을 만드시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글을 한 마리 하나 쓰시더라도 이제 아까 30번 고치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히 이제 발효가 될 때까지 한 다음에 글을 딱 내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실제로 이제 그 책이 주는 어떤 느낌이 확 이제 다른 것 같아요. 임팩트가 이제 제가 아까 잠깐 이 책을 열심히 읽어보면서 그래서 저희가 쓰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학원에 뭐 카피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슬로건 카피 뭐 아니면 이제 정말 내가 공들여서 써야 되는 글들을 할 때 진짜 도움이 되겠다 이러면서도 조금 제가 생각하는 글쓰기 어떤 일상의 글쓰기 이런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런 솔직히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저희한테 이제 저희는 이제 어차피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학부모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제 아까 이제 이걸 읽으면서 이제 좋은 카피들이 막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제목들이 막 생각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 당신들은 이런 걸 하니까 평소에는 어떤 걸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가르치고 학부모들을 상담하고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효과적으로 어떻게 책을 낼 수 있을까 또 좀 카피라이터가 보시기에 저는 저런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카피를 일반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 누가 쓰는지를 모르는데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은 요렇게 하는구나 이런 게 카피구나라는 대충의 감을 잡고 그 머릿속에 어렴풋한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 내가 학원 슬로건을 만약에 쓴다면 그런 느낌을 갖고 쓰는 거하고 아무것도 없이 쓰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내 학원에 카피를 쓰려고 하지 않는다. 전문가에게 외주를 준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여기 전문가 두 분 계십니다. 멀리서 찾지 마세요. 요분 아니면 요분, 요분 아니면 요분, 요분이 좀 더 비쌀 것 같아요. 역시 써가지고 조금 더 벌면 저렴합니다. 근데 좀 색깔이 비슷하세요. 이렇게 수염도 비슷하시고 이미지도 비슷하시잖아요. 근데 김현 대표님 카피글 많이 보셨나요? 혹시? 잘 못 봤죠. 저는. 네, 그렇죠. 네, 되게 비슷하세요. 정철 작가님이랑 결이 되게 비슷하세요. 저는 저 커피님에 비하면 카피도 아닙니다. 아유. 코피죠, 코피. 네, 카피입니다. 그냥 베끼는 겁니다. 근데, 혹시 그 수학 축지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직도 아직? 왜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수학 축지법이요? 그건 뭐예요? 아니 뭐 수학 교재 저 책에- 네이밍 작업을 한번 했었는데 그 멋있다. 수학 축지법. 결정을 그 뒤로 빨리 쓰세요, 먼저. 연락을 하여튼 못 받아서. 와, 수학 축지법. 이거 근데 뭐 이제 학교 약간 특강. 뒤쳐진 애들이 따라가는 뭐 그런 수학 학습지인 것 같은데. 저 책에 나옵니다. 보셨습니까? 뒤에를 못 봤어요. 뒤에를 앞에만 보고. 이거 축지법 특강. 뭐 이런 수학 축지법 특강. 예. 네. 영어학원 커피는 없으셨을까요? 그 김미수 원장님도 카피라이트 그 좋은 거예요. 원장이 제일 영어 못하는 학원이라는 그렇게 해가지고 영어학원 원장님이 원장이 제일 영어 못한다, 강사가 잘한다, 우리 학생이 잘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장 뭐랄까요 그 슬픈 카피는 네. 그 보자마자 아무 생각이 안 나는 카피가 가장 슬픈 카피거든요. 그 외로운 카피고 네. 원장이 가장 영어를 못하는 학원 네. 뭐 하여튼 뭐 그러니까 그거는 슬로건이 이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슬로건. 그거는 귀에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하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선생님들은 엄청 잘한다라는 얘기가 네, 네. 또 있고 그 자체로서 신선하고 굉장히 좋은 카피. 네, 김미수 원장님 영어 슬로건. 교육의 명문 뭐 이런 거 아우, 그러니까 몰랐죠. 대표님, 파닉스는 쉽게 뭐 영어 프레젠테이션은 세련되게 이런 거 너무 진부한 거예요. 식상하죠. 네. 저라면 안 그렇게 하세요. 오늘 배우셨으니까 파닉스는 프로 시작해서 파로 시작한 단어를 사전을 찾으세요. 프레젠테이션에 프로 시작한 단어를 찾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서 연결성을 주시는 거. 오늘 그런 걸 배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주 큰 거 건져가시는 겁니다. 네. 얼마 전에 설명회 카피를 하나 썼는데요. 얼마 전이 아니고 한 1년쯤 됐습니다. 예를 들면 7월 15일이면 7월 15일 설명회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7월 15일 어머님 7월 15일 헬스는 내일로 미루세요. 이렇게 썼거든요. 혹시 그건 어떻습니까? 좋네요. 좋습니까? 이렇게 쓰세요. 예, 대표님. 조금 이렇게 비쌉니다. 좋지. 저도. 이 조경이 있는 책의 정원도 제가 조경이 제 이름이 조경이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이거 막 안 돼가지고 인사를 못 드리겠는데 급하게 뭐가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제 이름을 걸고 이런 독서 이 책 이런 북 콘서트를 하고 싶다 저자님 모시고 이름을 주고 제 이름을 넣고 한번 이름을 줘달라 대표님한테 했더니 거짓말 않고 딱 1분 조경이 있는 책의 정원 1분 만에 나온 겁니다. 책의 정원. 그런데 아까 전에 저도 이제 생각할 때 사람을 넣으라고 하셔가지고 어제와 다른 내가 되는 뭐 책의 정원 이렇게 나의 이미지를 좀 투영을 해서 제2의 슬로건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이걸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와 다른 내가 되는 책의 정원 이렇게. 네. 가랑이 사이로 자주 얼굴을 이렇게 하늘 보면 됩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너 다들 이렇게 카피를 쓰면 제가 좀 먹고 사는데 지장이. 근데 이게 분야가 걔가 저희는 밑에 아래쪽이고 뭐 하시는 쪽이 다르니까요. 지금도 그러면 지금 최근에 맞는 무슨 또 하시는 들어온 게 있나요? 기업 쪽이나 이런 부분? 최근에는 뭐 자살 예방 그 협회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캠페인 하는데 그 작업을 좀 했는데 지금 거의 결정이 되기 직전인 것 같아요. 캠페인 슬로건 같은 작업인데. 안 되는 경우도 왕왕 있긴 하죠. 이렇게 뭔가 넣었는데
그쪽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그럴 때 되게 속상하시지 않으세요? 뭐 그거는 지들 손해죠. 그치. 네. 오. 아 이것도 배웠네요. 그쵸. 소신껏 우리가 결정은 최선의 결정을 해가지고. 프리가 이 작업을 하면은 뭐 이렇게 뭐 이 공모전을 하는 게 아니니까 채택이 안 되면 카피를 안 주고 이런 건 없죠. 되든 안 되든 자기들이 아 뭐 그래서 하는 거죠. 손해. 네. 여러 개를 주시는 거죠. 한 개. 보통 이제 그 어느 정도 캠페인 슬로건 같은 경우에는 한 3개 정도 제가 보통 A안, B안, C안 정도. 이 책에 달린 게 다 그런 것들, 그런 설명을 쭉 드리면서 이제 슬로건 제안을 하는 거죠. 네. 자, 끝까지 저는 뒤에 한 3분의 2까지 보고 뒷부분을 못 보고 왜냐면 다른 책들을 다 이거를 정리를 하느라 못 봤는데 꼭 마무리까지 보시고 아까 전에 한 글자 그리고 카피책 그 전에 카피책도 그렇고 사람 사전 이런 것들은 꼭 구매하셔가지고 쉽게 한번 꼭 한번 보시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사회 체계 정원 사회가 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또 뿌리를 심었습니다. 자 오늘 정철 대표님 작가님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좀 자주 우리 블루타이에서도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